이번 시간에는 멈춰버린 시즌이 선수들 컨디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지금 뭐 저도 문제지만 일이 안 들어와서 시즌이 멈춰서 선수들이 컨디션 조절에 좀 애를 먹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보통 한 시즌 단위로 컨디션 조절 계획을 잡지 않나요? 네, 보통 축구를 포함한 스포츠들이 이제 주기화 이론에 따라서 프리시즌과 시즌, 그 다음에 오프 시즌으로 나눠서 이제 그 컨디션을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기화는 이제 대회나 리그 일정에 맞게 훈련 컨텐츠라든지 훈련 양, 강도를 이제 조절해 나가는 그런 어떤 코칭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이 주기화 있었잖아요. 프리시즌, 시즌, 그리고 오프 시즌으로 구분했을 때 이 세 가지가 당연히 그렇겠지만 전혀 다른 컨디션 조절 프로그램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보통 이제 대주기화를 해서 연간 단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가 프리시즌, 시즌, 오프 시즌 이렇게 나누는데 프리시즌 중에는 보통 이제 기초 체력 훈련을 포함해서 체력을 끌어올리는, 그리고 시즌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제 가져가고, 그 다음에 시즌 중에는 주로 회복에 집중을 해서 어떤 고강도 유산소 훈련이라든지 스피드 훈련, 스피드 지구력 훈련, 이런 폭발력이 있는 그런 훈련들을 위주로 이제 시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시즌이 멈췄지만 지금 K리그나 아시아 같은 시즌을 개막한 지 얼마 안 된, 혹은 개막하지 않은 리그와 유럽처럼 거의 다 끝났을 때 멈춘 거는 전혀 다른 의미겠네요. 네, 완전히 다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즌이 멈춰서 마치 그 오프 시즌에 돌입한 형태가 이제 되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보통 이제 시즌 중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고강도 훈련이 그 경기 일정에 맞춰져 가지고 이 업다운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뭔가 그 운동 부하가 체계적으로 만들어져 가는 그런 어떤 그 훈련 스케줄을 가지게 되는 것인데, 지금은 완전히 이제 훈련을 멈추고, 그것도 팀 훈련이 가능한 상황이 아니고 개인 훈련이 가능한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네. 시즌이 끝난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을 가지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시즌이 끝난 것 같은 상황이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다음 달에 딱 한 달 있다가 리그 다시 개막하겠다. 그럼 이 선수들은 오프 시즌에서 다시 프리시즌, 짧은 프리시즌을 거쳐서 시즌으로 가는 그런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시즌이 멈추고 한 1, 2주 정도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선수들이 그동안 쉼없이 경기를 해왔기 때문에 어떤 휴식을 가지고 회복을 한다는 측면에서 단기간의 효과는 아주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장기간 부상에 있었던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재활이라든지 회복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이거보다 이제 훨씬 더 길어지게 된다면, 만약에 3, 4주 이상 길어지게 된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오프 시즌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프리시즌을 건너뛰고 시즌을 시작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과정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단점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피지컬 트레이너나 스포츠 사이언티스트들은 엄청나게 머리가 아프겠네요. 유럽에 있는 분들은. 네, 맞습니다. 지금 갑작스럽게 이제 리그가 중단이 되고 훈련이 중단이 됐기 때문에 미처 이걸 이제 대비할 만한 어떤 과정을 거치지를 못했죠. 그래서 홈 엑서사이즈라든지 아니면 팀에서 나갔을 때 선수들의 어떤 컨디션 관리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이 충분히 만들어지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 선수들이 만약 이 상태가 지속이 된다고 하면 이 탈훈련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탈훈련 효과라고 하면 어떤 효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리 몸이 이제 훈련을 어느 정도 충분히 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훈련이 멈추거나 아니면 훈련량이 급격히 저하가 되게 되면 그동안 훈련에 의해서 우리 몸이 쌓아뒀던 어떤 훈련에 의한 적응 효과들이 점차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진짜로 마치 시즌이
끝나고 짧게 쉬었던 것처럼 해서 몸이 완전히 가라앉아서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면 뭐 유럽이야 뭐 거기 이제 몸값 비싼 박사님 친구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잘 하겠지만 K리그는 지금 몇 달째 지금 프리시즌 훈련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런 선수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 네, 지금 우리 K리그를 포함한 아시아 리그에 있는 팀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프리시즌이 네. 예고 없이 굉장히 길어진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정말 엄청나게 길어요. 네. 개점 휴업이라는 말이 정말 좀 어울릴 정도로.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떤 훈련의 어떤 단조로움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잘 극복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아니 언뜻 이해가 되면서 안 되는 게 단조로운 것도 선수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건가요? 단조로운 것도 고부하로 단조로우냐, 저부하로 이제 단조로우냐에 따라서 좀 큰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의 어떤 단조로움 정도를 신체적이나 아니면 심리적인 측면에서 좀 꼭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부하로 단조로운 경우에는 고부하가 큰 변화가 없이 계속 쭉 간다고 하면 과훈련으로 빠질 우려가 많고, 그 다음에 저부하로 지속적인 어떤 단조로운 패턴으로 쭉 간다고 하면 선수들이 저훈련 효과에 의한 어떤 뭐 슬럼프 이런 쪽으로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면 당연히 적절히 섞어서 이 단조롭지 않은 훈련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그 훈련 자극, 우리 훈련 컨텐츠가 조금의 어떤 변동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새롭다든지 아니면 변화를 가져가는 그런 면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훈련 강도가 단조로우면 선수들이 굉장히 그 훈련 강도나 훈련 부하에 익숙해져서 오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훈련 강도를 반복한다든지 아니면 같은 훈련 시간을 계속해서 반복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또한 이 단조로움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듣고 보니까 시즌의 변수가 정말 많지만 이렇게 프리시즌이 길어지는 것도 이제 변수가 당연히 될 거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훈련 프로그램이 누가 맞느냐에 따라서 많이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초반에 경기력이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지금 그 프리시즌이 길어진 상황이 예측할 수 없고 또 언제 끝난다 이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 더 불확실성이 커지고 그다음에 훈련에 대한 프로그램이 이제 좀 더 필요한 것이죠. 누가 이제 많은 훈련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냐에 대한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 끝을 알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기간이기 때문에 더더욱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쉬면 안 되나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1, 2주는 아까 유럽 선수들은 쉬어도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뭐 어차피 3월에는 개막 안 할 것 같은데 일주일 쉬어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프리시즌을 약 한 8주에서 10주 정도 달려와서 만들어 놓은 훈련 효과가 있는데 이 훈련 효과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어떤 탈훈련 효과로 이어지게 되면 그 앞서 열심히 만들어 놓은 몸 상태가 이제 좀 체력이 저하되면서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제가 휴가를 드리고 싶었는데 휴가는 못 가겠군요. 그러면 이게 심리적인 부분도 있을 텐데 제가 뭐 박사님하고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알 건데 그러면 이 심리적으로 필요하지 않으려면 휴식이 필요하긴 하지만 일주일 정도 이렇게 길게 쉬는 건 안 된다 뭐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심리적인 과부하는 현재 상태에서는 심리적인 과부하가 어떤 현상에서 오냐면 이 불확실한 어떤 스트레스에서 오는 거죠. 네. 그리고 이 단조로운 일상, 우리가 지금쯤이면 선수들이 경기에 참여를 하면서 굉장히 변화무쌍한 그런 어떤 시즌 초반을 겪어야 되는 데 비해서 지금은 한 2달 이상 계속 지속되는 어떤 굉장히 단조로운 패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훈련 환경도 뭐 전지 훈련이나 뭐 이렇게 다양한 연습 상대를 만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동료들하고의 어떤 훈련 그런 것들에서 오는 어떤 단조로움 그리고 긴장감이 떨어지고
또 이런 어떤 단체 생활을 한 곳에서만 하면서 오는 어떤 심리적인 피로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리적인 그 과부하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이 단조로움을 극복하려면 이런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개인적으로나 팀적으로 어떤 목표 설정이 분명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냥 계속 일상의 반복이 계속 되다 보니까 목표가 없이 동기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뭐 체력 테스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훈련 모니터링을 통해서 달성해야 되는 그런 목표를 확고하게 만들어 놓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동기부여가 되고 좀 더 집중하고 그럼으로써 또 다시 또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면서 선수들한테 뭔가 몰두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거의 마지막 질문인데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먹다 보니까 노장 선수들하고 전화를 가끔 해요. 근데 이제 지금 제주도에 있는 정조국 선수가 셋째를 낳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셋째 때문에 분유값을 벌어야 되는데 몸을 맞춰놨는데 뛰지를 못해서 안타깝다. 컨디션 떨어질까봐 걱정이다. 라고 하는데 젊은 선수들하고 베테랑 선수들하고 이럴 때 컨디션 관리에 좀 차이가 있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베테랑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전에 들어가야 되는 시점에서 또다시 훈련이 반복이 되고 그것도 이제 프리시즌 레벨의 어떤 훈련이 반복이 되다 보면 과훈련 증후군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과훈련 증후군에 의한 과훈련 손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을 하고 훈련 부하를 코칭 스태프들하고 상의를 해서 좀 이렇게 조절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극복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박사님이 이거 카메라 잠깐 멈춘 다음에 마지막 질문 안 해도 되냐고 물어보셨는데 선수들에게 그러면 훈련 프로그램 하나만 추천해 주십시오. 훈련 프로그램은 지금은 어떤 다른 프로그램보다 멘탈 프로그램으로 FIFA 11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멘탈 프로그램을 이것도 괜찮습니까 진짜? 그럼요, 좋죠. 상황에 대해서 자꾸 이제 반복적으로 실전 상황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가상현실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어떤 무료하고 단조로운 이런 패턴보다는 그런 걸 통해서 좀 경쟁 심리도 만들고 그 다음에 실제로 가져보지 못하는 이런 실전 감각을 경기를 통해 그 게임을 통해서 느끼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너무 늦게까지 하지 마시고요. 잠이 안 오면 닥터 풋볼을 시청하시면 됩니다. 박사님, 이거 마무리 한번 해보시죠. 네, 과학 없인 축구 없다. 감사합니다.